안녕하세요.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 선생님 류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쓰기 레슨을 받으시기 전에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책을 썼는지 알아야 우리 레슨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도움을 더 자세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저의 네 번째 책은 믿음 전후입니다. 믿음 전후라는 책은요, 8년차 크리스천의 시선에 담긴 책입니다. 당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지 8년이 되던 해였어요. 굳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했으며 34살까지는 정말 저만 아는 사람,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첫째 아이가 6살 되던 겨울방학 때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사고 이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뒤에 있는 큰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고 싶었고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진짜 제 눈앞에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과 뭐 악수도 하고 뭐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 마음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이 책 안에서 저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의 이야기를 잘 실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믿음 전후 이 책은 저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겠다, 책을 내겠다 하는 마음이 먹어지는 때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권의 책을 내고 나서 어떻게 출판을 할 수 있는지, 글을 어떻게 쓰는 건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 전후라는 책도 제가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분명히 저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알지만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미경 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완벽해졌을 때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단 10%, 20%라도 준비가 됐다면 일단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현장으로 나가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다. 저는 그 말에 엄청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내는 과정들이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벽해졌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부딪히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택했습니다. 저희 네 번째 책 믿음 전후였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책을 쓰느라 코로나 시절, 이게 다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제가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집에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먹었죠. 차려주면서. 그러더니 보니 또 살이 쪘습니다. 제가 살이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요요를 반복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정말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살이 찐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만하자. 그냥 가장 큰 88 사이즈 입고 그냥 편하게 살아보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었죠. 그래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있어서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고지혈증 소견이 있으니 16kg을 빼고 돌아와라. 3개월 동안. 그렇지 않으면 고지혈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도 사실 저는 정신은 못 차렸고요. 그냥 살았어요. 아유, 약은 무슨 이러면서 살았는데 사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안 좋았죠. 아무래도 살이 찌니까.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제가 여러모로 불편하고 안 좋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브런치에다가. 거의 일기랑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제 저의 신세한탄과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이고, 왜 이렇게 살이 쪘다 빠졌다 할까? 너무 슬프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제가 쓴 글들이 꽤 모였고요. 그 글들을 모아서 제가 다이어트 하는 마음이라는 부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요요가 왔습니다.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진짜로 정말로 저는 요요가 많이 왔거든요. 자주 왔거든요. 집안 자체가 좀 통통한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통통한 스타일이었고요. 물론 먹는 것도 좀 통통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살이 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랬든 저쨌든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요. 요요가 왔습니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힘든 마음들이 담긴 책이에요.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죠. 그냥 살자, 뭘 빼니? 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당장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걷자. 오늘 10분, 20분이라도 걷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넣어주는 책입니다. 너무 뭐 헬스장 가고 뭐 어디 가서 단식원 가서 살 빼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 정도로 잠깐씩 하는 것들, 몸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저의 실제 경험이 담긴 내용이다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지금 현대사회에 엄청 많으시죠. 먹는 것들이 대부분 고열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옛날처럼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바깥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에는 내 몸을 예쁘게 봐주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날씬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식구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도 예쁜 접시에 담아서 예쁘게 먹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를 배부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물론 배부른 거 너무너무 좋죠.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좋은데 이 배부른 감정이 어쩔 때는 굉장히 불쾌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것, 그것도 사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언제든 밖으로 나가자 마음 먹으면 언제든 걸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요가 왔습니다는 그런 마음들이 담긴 책이에요. 저희 5번째 책이었습니다. 자, 저희 6번째 책입니다.
월요일을 부탁해. 굉장히 특이하죠, 제목이.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책을 5권을 냈는데도 유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책 한 권만 내도 굉장히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판사가 너무 영세해요. 그러니까 엘로이북 출판사, 1인 출판사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저 혼자 글 쓰고 출판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힘에 부치고 미흡하잖아요. 심지어 남들 다 하는 유튜브 저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가 책 한 권만 내면 굉장히 유명해질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했다가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약간의 실망감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할까? 글쓰기는 무슨 글쓰기야. 밖에 나가서 자격증 따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들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다가 월모닝 에세이를 하겠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매주 월요일 아침 혹은 일요일 밤에 제가 쓴 에세이 한 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에세이 한 편을 읽고 월요일이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힘찬 마음으로, 산뜻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에세이를 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타적인 마음도 좀 있었는데요. 이타적인 마음 50%,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마음 50%가 있었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1년 동안 매주 일요일 밤 혹은 월요일 아침에 제가 쓴 에세이 한 편씩을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답장을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썼던 이 에세이를 읽고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았다, 이러한 부분이 공감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 한 분이라도 저한테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제가 월요일을 부탁해 라는 책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현재까지 글쓰기 책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부탁해는 2023년 11월에 출간을 했어요.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현재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뚜기 같아요. 특히 글쓰기와 관련해서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출산, 양육,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상황이 되지 못해서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글쓰기는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글쓰기를 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글쓰기를 할 수 있었죠.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글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관리가 참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목표, 원하는 것, 원하는 꿈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 좌절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글쓰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구겨져 있던 그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리미로 달인 것처럼 쫙쫙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요. 사람이 어떤 구겨진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건데요. 특히 어른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구겨지고 힘든 마음들을 글쓰기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마냥 글쓰기만 해놓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일기장에 보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저하고 약속된 시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만나서 줌으로 만나서 같이 쓴 글을 제가 첨삭도 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첨삭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글쓰기 실력도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글쓰기 레슨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줌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적 없이 글쓰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NIE 글쓰기, 그러니까 신문기사 같이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글 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글을 써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면 제가 그걸 첨삭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성인분들하고도 같이 레슨을 하는데요. 보통은 어떤 전문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이 글쓰기 실력을 높이고 싶어서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이제 화가분께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업계에서는 좋은 화가로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분께서도 글쓰기 실력을 높이려고 매주 한 번씩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첨삭해서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글쓰기 레슨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도 이렇게 높일 수 있고요. 또 마음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서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치유하고 심리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치유할 수도 있지만 글쓰기를 통해서도 마음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쓰는 순간은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써서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쓰고 마음의 치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학심리상담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대단한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학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쪽 분야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글쓰기와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6권의 책을 낸 작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다음 영상에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분들의 사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같이 나누고 어떻게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번째 영상 찍었네요.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을 올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